이 리뷰는 이미 아이폰 12 프로 본인 걸로 보고들 계시겠죠? 잘 사셨어요. 후회 안 하셔도 돼요. 좋은 폰입니다. 진짜로. 따봉.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2 프로와 12 프로 맥스 두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2랑 12 미니에 대해서는 이쪽 가시면은 상세한 리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래 기다려주셨으니까 너무 긴 영상보다는 여하튼 리뷰 빨리 해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일단 아이폰 12 프로 맥스 말고 그냥 프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랑 그냥 아이폰 12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정면에서 봐서는 사실 지금 색깔 때문에 그렇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두 가지 기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옆에서 가장 티가 많이 나는데 그냥 12는 알루미늄, 12 프로는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입니다. 그러면서 이 옆에 쪽에 유광 처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반짝반짝해요. 이게 전반적으로 좀 취향이 갈리긴 하거든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 외에는 일반 최대 밝기, 심지어 HDR 들어갔을 때는 똑같은 최대 밝기인데 일반 최대 밝기, 요거는 뭐 패널은 똑같을 거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제한을 걸었다고 보는 편이 합당할 거예요. 뭐 진실은 애플만이 알겠지만. 그리고 램이 2기가 많습니다. 4기가 대 6기가. 저는 사실 4기가를 쓰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게임 많이 하시다가 카메라 켰다가 이제 카메라 렌즈 돌렸다가 하시는 분들은 4기가가 불편하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는 하셔야 될 거고요. 카메라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죠. 여기에 트리플 카메라, 사실 트리플 플러스 여기에 3D 스캐너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얘는 듀얼 카메라예요. 하나 빠진 것은 바로 망원 렌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줌, 광학 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디지털로 땡겨지기는 하지만 그 품질은 광학보다 훨씬 못합니다. 3D 스캐너는 요거 가지고 진짜 스캔을 하거나 AR 용도로 쓰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거고요. 뭐 저는 가구 측정할 때 같은데 가끔 쓰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용도는 아니니까 그거보다는 카메라, 야간 인물 모드 지원 여부가 가장 크게 다가오실 겁니다. 카메라 얘기가 나온 김에 12 프로는 프로 로우 지원을 하죠.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한 거는 뒤에서 설명을 더 해드릴 거고요. 여기 비디오 녹화에서 보면은 HDR 비디오가 최대 30프레임, 최대 60프레임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뭔지 당장 이해가 안 되실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적어도 일반 소비자에게는. 근데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도 큰 차이가 있어요. 바로 무게예요. 그냥 12는 162g, 전작보다 더 가벼워졌습니다. 프로는 187g이에요. 20g이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들다가 이거 들면은 무겁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역시 가격입니다. 그냥 12는 64기가부터 시작해서 109만원, 116만원, 130만원, 12 프로는 128기가부터 시작해서 135만원, 149만원, 176만원이에요. 최저 용량으로 치면은 26만원의 차이가 나고요. 똑같이 128기가로 맞췄을 때 사실 64는 요즘은 좀 부족한 감이 있죠. 128기가로 맞추면 116만원 대 135만원, 여전히 20만원 가까운 19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20만원 차이로 아이폰 12 대신에 12 프로를 구매할 이유가 있냐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들, 사실 2기가 램이 가장 오히려 체감이 잘 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애플 프로로 혹은 HDR 60프레임, 망원 렌즈 일반적으로 20만원을 더 태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 12 프로의 가성비가 특출나게 나쁘다기보다는 12가 11에 비해서 같은 포지션의 기기치고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12 프로가 더 많이 팔릴 것 같긴 하거든요. 왠지 아세요? 훨씬 이뻐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딱 보면은 이 사이드 소재부터 시작해서 뒤쪽의 유리 마감 차이, 거기에 가장 결정적으로 12 프로 쪽이 색깔이 더 예쁩니다. 그나마 흰색은 예쁜 편이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더 나죠. 12 프로의 퍼시픽 블루랑 12의 블루랑은 색 차이가 꽤 납니다. 그래서 일단 이쁜 데다가 저는 20만원 차이가 꽤 크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100만원 넘어가는 전화기를 살 때는 뭐 20만원 정도 더 써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크기 두 개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12 쪽으로 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12 프로 쪽으로 가시는 게 후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12 살 거예요. 근데 12 프로가 더 이뻐서 이거 사실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 프로 같은 경우에는 12와 거의 동일한 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쪽에 12랑 12 미니 리뷰 있어요. 제가 최대한 짧게 한다고 하긴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12 프로 맥스는 크기 외에도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디테일한 리뷰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디자인이에요. 그냥 라인업과 프로 라인업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디자인이 좀 더 예쁘고 고급스럽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재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한눈에 듭니다. 이 뒤쪽 마감 11%부터 들어갔던 이 마감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무광에다가 이렇게 유광이 사이사이 들어가 있는, 사실 이 카툭티 부분이 조금 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쓰다 보니까 뭐 저는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잖아요. 이게 적응이란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처음에 카메라 조금 튀어나왔을 때 제가 막 카툭티 이러면서 막 놀려댔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화낼 힘도 없고 뭐 그냥 봐줄만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거 플러스 의견이 더 갈리는 거는 이쪽 사이드 마무리일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만족거립니다.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하거든요. 근데 금색은 정말 번쩍번쩍거려가지고 오히려 걔는 코팅을 더 해가지고 마치 금괴 같은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웬 저렴한 취향이냐고 하시고, 저는 좋아하는 쪽에 좀 더 가까운데 좋아하는 쪽은 야 이게 매끈한 게 참 싼 티 안 나게 코팅을 잘했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물로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렇지만 프로 맥스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맥스한 크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11 프로 맥스랑 가까이 보면은 지금 차이가 나 보이는데 사실은 수치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 위로 1점 몇인가요? 여하튼 밀리미터 단위로 끼려졌고요. 폭은 1mm가 채 안 될 정도로만 넓어졌습니다. 두께는 오히려 더 얇아졌고요. 근데 실물로 보면은 차이가 꽤 난다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서리가 둥글둥글했던 거에서 이렇게 커지면서 물리적으로도 커졌고 모서리도 깎여 있으니까 손에 잡을 때의 느낌이 훨씬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어차피 맥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전화기를 샀으면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워낙 큰 폰 11 프로 맥스 같은 거 쓰시던 분들도 넘어오고 나서 살짝 쇼크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저한테 그거보다 더 큰 쇼크는 이 무게예요. 11 프로 맥스에서 적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동일하거든요. 228g이에요. 저는 사실 전화기가 228g씩이나 된다는 게 여전히 굉장히 충격적이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뭐 큰 문제 없이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IP68 방수 방진이 들어갔는데 원래 수심 4m까지 보장이 됐었는데 이제 6m로 늘어났습니다. 똑같은 IP68이지만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아이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맥세이프죠. 이렇게 맥세이프 전용 케이스를 끼우거나 뭐 안 끼워도 돼요. 끼우면은 이렇게 색깔에 맞는 예쁜 애니메이션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요 맥세이프 충전기를 붙여서 쓰거나 요 카드 지갑 같은 것을 붙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전 아이폰 리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실 고정이 딱 되지도 않고 이렇게 좀만 쓰다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꼭 붙어있는 걸 떼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꺼내야 되거든요. 이 상태로 이렇게 빼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거기에 맥세이프 충전기는 생각보다 제 위치를 착 찾아서 달라붙는 것도 아니고 충전이 빠른 것도 아니고, 굳이 찾은 한 가지 장점은 이렇게 케이블 방향을 돌려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가로로 잡고 게임 같은 거 할 때 좋겠다. 플러스 이제 차량용으로 고정할 때는 이게 편리할 수도 있겠다. 이 자석 붙이는 액세서리들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카마운트 같은 거. 그런 정도 느낌이고, 맥세이프에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해서 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안 쓰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먼저 잠금 해제는 이렇게 페이스 아이디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요 그 뚫려 있는 윈도우가 조금 커지기는 했는데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여전히 인식 잘 되고. 근데 우리 요즘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비밀번호 입력하시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요거 반반해가지고 뭐 인식시키는 방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공식적인 방법은 아니니까 그냥 불편하다고 쳐야 될 것 같죠. 자,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인데 6.5인치 전작보다 더 커진 6.7인치의 풀 HD급 레티나 XDR OLED 패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800니트까지 올라가고 HDR 상황에서는 1200니트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밝은, 스마트폰에서 이 정도 패널이 흔하지는 않아요. HDR 얘기가 나온 김에 애플이 이런 색깔 HDR 요런 관련한 처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뒤에 카메라 쪽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12 프로 맥스의 HDR 표현 능력도 최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위에 저는 유리를 붙여놓긴 했는데 세라믹 실드가 들어갔죠. 그래서 떨어뜨렸을 때 4배 더 강하다고 합니다. 굳이 시험하고 싶진 않아요. 거기에다가 항상 말씀드리는 다크 모드, 나이프 시프트, 그리고 주변 색온도에 맞춰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툴톤 기능까지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 부분들이 아주 많은 패널인데, 제가 마음 놓고 얘기를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번에 QC 퀄리티 컨트롤이 잘 안 됐기 때문이에요. 제 뭐 그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패널 자체의 초기 불량은 물론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이슈기는 하지만 특정 시나리오에서 깜빡깜빡거린다든지 하는 현상들이 있고, 애플은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제일 저렴한 것도 100만 원에서 한 올 빠지고 나머지들은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기기들인데 공산품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서비스까지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패널 성능이 좋아서 까먹을 뻔했는데 이번에도 120Hz가 안 들어갔죠. 고주사율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20년에 출시된 이 가격의 플래그십 기계에서 아직도
아직도 60Hz까지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건 분명한 비교 열이에요. 아이패드 프로에 넣은 지 몇 년이 됐는데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5G와 120Hz 그 두 개를 모두 넣고 배터리를 맞출 수 없어서 하나만 골랐는데 그게 5G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5G 그거 필요도 없는 거 빼고 그냥 120Hz 넣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다음으로 성능이에요. 오나노 공정에 A14 바이오닉이 들어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6기가 램. 애플의 칩셋 성능은 언제나 그렇듯이 최상급입니다. 사실 120Hz가 안 되더라도 게임 성능 때문에 아이폰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사실 그거보다도 iOS 14가 되면서 바뀐 부분들이 꽤 많죠. 일단 여기에 홈화면에서 길게 누르면은 위젯들이 뜹니다. 애플 위젯들은 예전에도 조금 요상한 방식으로 있기는 했는데 이제는 마치 안드로이드처럼 여기 홈화면에 아이콘들 사이사이에다가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애플이 강조한 건 이 스마트 스틱인데 내가 현재 원할 것 같은 정보 요거 AI가 분석해가지고 띄워준다는 건데 저는 이거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쪽 앱 보관함에 있는 얘네들이 최근에 쓰고 네가 쓸 것 같은 앱들을 띄워주는 저는 요게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플러스 요건 어디서 왔냐면 여기 땡기면은 시리 제한 요것도 약간 AI 분석해가지고 뜨는 건데 이건 잘 맞는데 스마트 스택은 전 잘 모르겠어요. 날씨는 지금 보고 싶긴 하지 폭설이 내리니까. 자, 그래서 요 왼쪽으로 넘기면은 또 이쪽에 위젯을 쭉 띄울 수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거 구형 위젯 쓰고 싶으시면 여기 편집 눌러서 아래로 쭉 내리면 사용자화라고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은 구형 위젯들 꺼내 쓸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업데이트 안 돼 있는 거 쓰시려면 참고하시고요. 스마트 스택은 여기 스마트 전환 끄면은 그냥 수동으로 순서를 만들어서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작업 중에 전화가 올 때 게임하다 전화 올 때 이렇게 화면이 꽉 차지 않고 요 위에 조그맣게 뜬다든지 요 뒤에 톡톡 해가지고 특정 액티비티를 불러온다든지 원래 이러라고 있는 기능은 아니긴 한데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번역기 추가됐죠. 요거 한국어 성능은 시리 한국어 마냥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여하튼 앱이 추가가 됐고 거기에 중요한 건 아닌데 카플레이 배경화면도 바꿀 수 있고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통해서 지원되는 차 키로 쓰거나 혹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건 이쪽에서 에어드랍 키면은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요런 거 신기하더라고요. 요즘 많이들 하죠. UWB라는 게 사실 활용도가 이것저것 많은데 요즘 갤럭시도 마찬가지고 이 초광대역 서포트 많이 넣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거보다는 기본 앱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더 마음에 들기는 해요. 요거 어떻게 하면 브라우저 들어가가지고요. 기본 브라우저 앱이라고 있어요. 요거 지원되는 것 중에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은 웹브라우저랑 메일밖에 안 되기는 하는데 앞으로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넣어주고 있는 와중에 통화 녹음은 여전히 안 되죠. 이거 통화 녹음만 되면 아이폰 쓸 분 정말 많을 텐데 심지어 테스트해가지고 이번 iOS에서 풀린다라는 루머가 계속 나고 더 짜증나. 구글도 마찬가지야. 안 되는 데에서만 막으라고 셔터홈은 그렇게 잘하면서 왜 안 해주는 거야? 다음으로는 카메라입니다. f1.6에 12메가픽셀 광각 듀얼 픽셀 위성차 F랑 센서 시프트 손떨림 방지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건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f2.2에 12메가픽셀 2.5배 망원 렌즈 위성차 F랑 OS가 들어가 있고 f2.4에 120도 초광각 센서가 있어요.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메인 센서 그러니까 광각 센서가 나머지 기종들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좀 더 튀어나온 것도 있을 거예요. 픽셀 크기도 훨씬 더 커요. 센서가 크면은 판형이 깡패다라는 말이 있죠. 일단 빛을 훨씬 많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해상도여도 품질, 특히 야간 품질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자, 일단 사진부터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보시다시피 아이폰 사진들은 항상 대충 찍어도 잘 나온다는 거예요. 저 과학적이지 못하고 감상에 젖은 저 표현은 뭔가 싶으실 수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충 찍어도 예쁠 것 같이 잘 맞춰줍니다. 사실 그거의 대부분은 아이폰의 이 AI 포토그래피 관련인데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라는 게 구글도 밀고 있고 애플도 밀고 있어요. 사진을 AI 프로세서가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는 밝게, 여긴 어둡게, 여긴 더 선명하게, 여긴 더 부드럽게, 색은 여긴 좀 더 주고 여긴 좀 더 빼고 이런 거 해가지고 사실 사진을 다시 그리다시피 하는 기술에 다들 매진하고 있는데 애플이 그걸 굉장히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스마트 HDR, 디퓨전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이 사진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폰 사진 자체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12 프로 간의 차이점을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면 센서 크기가 유일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주광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냥 잘 나오고 예쁘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나와요. 그냥 12 프로랑 차이를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 야간 사진 볼게요. 요 나무 같은 경우에 12 프로에서는 요 부분이 어둡게 안 보이죠. 두 개 같은 설정으로 찍은 건데 프로 맥스 쪽을 보면 윤곽이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심지어 야간 모드 촬영 시간에도 차이가 있어요. 렌즈 밝기는 f1.6으로 똑같지만 판형이 커서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12 프로가 야간 모드 2초 걸릴 때 얘는 1초면 촬영이 끝납니다.
있습니다. 거기에 망원 렌즈, 이쪽에 2.5배라고 되어 있는, 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전환되는 것도 이렇게까지 부드럽게 되는 게 아이폰 외에는 없어요. 자, 2.5배를 얘기하고 있었죠. 망원 렌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냥 프로는 2배죠. 얘는 2.5배입니다. 52mm에 비해서 65mm이기 때문에 확실히 줌이 더 가까이 들어가요. 갑자기 막 5배가 되고 이러면은 오히려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일반적으로 필요한 배열, 뭐 2배, 3배 이런 거를 할 때 그게 디지털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너무 5배, 10배 광학이 들어가 버리는 거는 제가 안 좋아할 때가 있는데 2.5배 정도로 가까워지는 거는 저는 2배보단 2.5배가 낫다고 봅니다. 여기가 프로와 프로 맥스에는 로우 촬영도 있죠. 로우라는 건 말 그대로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JPEG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보정을 끝낸 결과물을 뽑는 게 아니라 훨씬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나중에 보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도대체 그걸 언제 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프로 라인업에만 이게 들어간 거죠. 이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필요로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쓰실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로우 아이콘이 왜 내 거에는 없지? 카메라 옵션 가서 수동으로 켜져야 이게 켜집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본격적인 현업에서 사용할 일은 많지 않을 거다 보니까 일반적인 취미 영역에서 더 폭넓은 편집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용도로는 딱인 것 같습니다. 용량 크니까 필요하지 않으면 로우 키지 마세요. 근데 프로맥스의 가장 놀라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 대형 센서 플러스 IBIS가 들어가 있어요. 인바디 센서 시프트 스테빌레이션에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렌즈가 움직이면서 이걸 보정하거든요.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EIS 전자식으로도 같이 보정을 하는데 얘는 센서 전체가 움직이면서 여러 축으로 움직이면서 손떨림 방지를 해줍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여하튼 광학적으로 되니까 OIS로 이미 충분하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촬영한 거 보세요. 차 움직이는데 이 멀리서 잔 떨림이 있고 없고가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에 지금 추가로 보이는 건 두 개의 품질 자체가 달라요. 센서 판형에서 나오는 게 야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노이즈 수준, 색 표현, 떨림 모두 다 크게 차이가 나요. 이건 차 같은 데 마운트 해놨을 때 가장 크게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냥 손에 들고 뛸 때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프레임에서 보기에는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중간중간 물체들, 글자들 보면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흔들리는 12 프로와 다르게 12 프로 맥스는 훨씬 안정적이죠. 동영상 많이, 특히 야간에 촬영하시면 꼭 프로 맥스로 가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데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이 겉에 막 7P 렌즈,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덮은 이거 있죠? 렌즈 플레어, 고스트 현상이라고 부르는 게 여전히 엄청 심해요. 지금 보면은 뭐 거의 2겹, 3겹으로 갔다가 저 반대쪽 창문까지 다 보여가지고 이거는 말 안 하고 잠수함 패치같이 몰래 고치지 않을까 했는데 고치기는커녕 여전히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전면 f2.2 카메라는 크게 특이한 거는 없어요. 요 앞에 쪽에 트루뎁스, 앞면 인식하는 트루뎁스 카메라가 인물 사진에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아니어도 뭐 옆에 고양이가 같이 있어도 같이 아웃포커싱이 적용된다는 것 정도겠네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비 비전 HDR 60프레임으로 촬영이 되죠. HDR이 지원이 되면은 훨씬 더 다양한 색 그리고 특히 명암의 극단적인 차이를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얘가 1200니트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촬영부터 편집, 내보내기까지 한 큐에 특히 모바일에서 제대로 가능한 기기는 많지 않은데 뭐 당연히 폰으로 찍는 거니까 지금 보시는 이런 촬영용 카메라나 이런 걸 따라가진 못해요. 하지만 전화기에서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건 좋은 현상이겠죠. 자, 다음은 음향인데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스피커, 위쪽에 리시버 같이 해서 듀얼 스테레오입니다. 12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동급 최상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도 없고요. 스마트폰 중에서는 제일 만족스러운 스피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량 크고요. 베이스 탄탄하고요. 소리 균형 잘 맞춰져 있고요. 고음 찢어지지 않고요. 심지어 아래와 위 스피커 유닛 간 균형도 좋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는 한데 12 프로랑 프로 맥스가 또 달라요. 스피커 자체의 크기가 차이가 나고 이 울림통의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를 즐기시려면 뭐 카메라뿐만 아니라 스피커까지 포함해서 이 큰 화면으로 돌비 비전, 넷플릭스, HDR 보시려면은 프로맥스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좋은 성능도 금방 꺼져버리면 의미가 없겠죠. 프로맥스의 배터리가 그렇게 넉넉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5G로 8시간, 4G로는 9시간 정도 화면 켜짐 시간이 나옵니다. 하루 충분히 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전혀 없이 항상 셀룰러를 썼고 흰색 화면이 많은 웹서핑을 썼기 때문에 사용 환경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충전 속도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근데 어떻게 하지? 충전기를 안 주는데 진짜 애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충전기 뺀다는 거 환경 타령을 하려면 니네 모든 거에서 충전기를 다 빼든가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고객이 돈 쓸만한 거에서만 충전기 빼는 거 좀 그만합시다. 저 이 얘기
해 지났으니까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닌가? 다음에 충전기 빼면 계속 얘기할까? 어쨌든 굉장히 불쾌합니다. 샤오미가 이거 보고 한 방 먹였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충전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충전기 없으면은 그냥 드릴게요 라고 뭐 신경이 났을까 싶지만, 자, 그래서 이 비싼 유선 충전기를 썼을 때 30분에 57%, 1시간에 88%, 1시간 반에 98%, 1시간 39분, 40분에서 1분 빠지는 39분에 완충이 됩니다. 뭐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크게 문제 없는 속도고요. 무선으로 이 맥세이프 충전기가 무선 충전기 중에 제일 빠르거든요. 요걸 통해서 충전했을 때는 30분에 35%, 1시간에 55%, 1시간 반에 74%, 2시간에 88%, 2시간 반에 97%, 목 아파. 2시간 50분에 완충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맥세이프를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 대한 프로 결론은 아까 드렸고요. 프로 맥스에 대한 결론을 내드려야 되겠죠. 예쁘고 빠르고 쓰기 쉽고 화면 좋고 카메라 사진 잘 나오고 이 센서 시프트 OIS는 성능이 너무 좋아요. 판형 커진 거랑 플러스 해가지고 야간에 흔들리는 동영상 같은 거, 거기가 모바일 기기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광량도 부족한데 흔들리기까지 할 때, 그럴 때 너무 강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충격받았어요. 거기에 소리도 좋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전반적인 구성 자체가 아주 훌륭합니다. 저는 큰 폰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주머니에 넣었을 때 튀어나오고 이렇게 손에 들었을 때 무거워 죽겠는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커다란 크기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줬기 때문에 이번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걸리적거리는 거는 가격이에요. 제일 저렴한 게 149만 원부터 시작해서 163만 원, 그리고 19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아주 비싼 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돈 주고 전화기를 살 생각이 없기는 한데, 뭐 아직 얘 판매량은 모르겠지만 11 프로맥스 판매량을 봤을 때 대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이 가격 얘기도 그만해야 되나 싶어요. 너무 잘 팔리니까 이런 거에 신경 쓰는 제가 이상해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자, 근데 내년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G랑 128G 중에 골랐을 거라는 소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마 128G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서 128G는 꽤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아이패드 프로나 갤럭시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라면 참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폰 바꿔야 되고 이 크기, 이 무게 신경 안 쓴다, 난 큰 폰이 좋다 하면은 고민 없이 프로맥스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프로보다는 프로맥스가 월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해드리면, 지금 아이폰 구매하실 거면은 이 크기 괜찮으면 프로 맥스 구매하시고요. 그 크기가 싫으시면 12 프로 말고 저는 그냥 12 살 것 같고요. 12 미니는 안 사실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귀여운 폰 다시 보기 힘드실 거예요. 제발 많이 좀 사주세요. 13 미니 나오게. 제발 안 팔리는 것 같아. 많이 사주세요. 그렇습니다. 12 프로 맥스는 좋은 폰이었고, 센서 시프트 OIS는 다른 폰에도 꼭 들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